기술은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형식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술은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잠재력이 뭐냐면요. 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요?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술 발전시키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라는 기술이 없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빨랫감 들고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야죠. 걸어가는 시간. 거기서 뭐 해요? 세제도 없잖아. 그러면은 타격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뗏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팍팍. 그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탈탈 짜서 털고 말리고 빨래하는데 하루가 걸리죠? 맞죠? 세탁기라는 기술이 빵 나왔어요. 뭐 버튼만 눌리면 돼. 그죠? 세제만 넣고. 그러면 뭐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당연히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증가할. 괜찮아. 예를 들어서 즉이네요. I는 즉. 그러니까 뭐의 설명이냐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괜찮나요? 즉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용이에요. 뭐에 대한 사용? 자원에 대한 사용이에요. 자원이 무슨 말인지 또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요것도 걸어놓는 거야. 에너지나 시간이나 노력 따위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야. 등등등 그런 거야. 근데 방식은 뭐예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뭐 함으로써? 옵티마이즈 하면서 최적화시키면서 최적화시키면서 뭐를요? 소비와 소비 과정과 생산 과정을 최적화시키면서. 그냥 생산 과정만 넣지 왜 소비 과정도 같이 들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생산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품을 판매할 때도 이제 음료 같은 거는 약간 페트에 담아서 나오잖아요. 페트가 옛날에는 다 뭐였을까요? 비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비닐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약간 요렇게 생긴 우유값 같은 거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기억나요? 비닐 잘라가지고 빨대 꽂아서. 그쵸? 소비 방식이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렇죠? 이것도 시간 걸리잖아. 자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요거를 고려해서 생산 과정도 이제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섬션까지 같이 들어간 거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의 발달은 뭐를 증가시킨다?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괜찮아요?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술이 증가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오케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예요? 시간, 돈, 에너지, 노력 따위가 적게 소모된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뾰족가루 닫고요.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로? 그런 최적화의 결과로 비용. 뭐와 관련된 비용?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나 노력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비용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죠. 어휘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 어휘는 아니고 충분히 알만한 단어잖아요. 내용상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remarkably, 상당히. 얘가 바로 나오죠. 어떤 운전자가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흰색으로 쓸게요. 무엇을요? D를요. 뭐 하는 길이죠? Take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길이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따라서 분사구문, 뭐뭐 하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분사구문.
따라서 뭐를 아끼게 돼요? 연료와 시간을 아끼게 되죠. 효율성이 올라갔죠. 맞나요?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나오겠다. 그죠? 자, 이제 뭐가 증가? 기술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그렇죠? 효율성이 올라가잖아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증가한 효율성이요. 그렇죠? 효율성의 증가와 corresponding은 형용사인데 그에 상응하는 감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때 그에 상응하는에 그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비례하는, 상응하는이라고 쓸게요.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라고 하는 거는 찾으셔야 된다. 요거는 증가가 되겠죠. 효율성의 증가와 효율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뭐의 감소? 비용의 감소. 앞에 내용 설명했던 거잖아요, 다. 그렇죠? 감소와 더불어 이렇게 되겠죠. 더불어 with. 그것과 함께 기존의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can afford. 여유가 생겼어요. 뭐 할 여유가 생기죠? 더 소비할 여유가 생겨. 시간을 덜 썼잖아. 더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비할 시간이 남았네요, 이제. 효율적으로 소비를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소비한다는 건 짧은 시간 안에 할 걸 했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또. 혹은 적은 에너지를 썼죠. 그럼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또 뭐 하면서? 또 새로운 소비자들이 이제 또 들어오겠죠. 왜? 새로운 소비자들이 왜 들어와요? 그 소비자들도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에 의해서 효율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나 자원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진입하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5에서 이 형식이 되었다. 이거는 보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어요? 좀 정확하게 확실히 갈라줘야지. 진입하는 것, 새로운 소비자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 어려우면 요거 해석하지 마세요. 이 형식이잖아요. 주어는 보호다 해석하면 되잖아요. 주어는 보호한다. 새로운 소비자들은 진입한다. 진입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버리라고. 괜찮을까요? 오케이. 어디로 진입해요? 바로 소비 체인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 역시 소비 사슬 뭐 이런 거죠.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상황? 상황 가지고는 부족한데 소비를 막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현상? 현상은 아니야. 소비를 하게 되는 그 지금 뭐 그런 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보면은 그 컬처 노트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봐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비 체인 보이죠? 괜찮나요? 잠아요?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맛있게 아이스크림도 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새로운 소비자들이 이제 다시 소비 체인에 역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그리고 또 다른 소비를 또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소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 결과 따라서 여기 엔드가 있고 더 여기서 닫아줘야 되겠죠? 왜는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자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소비율이 소비를 막 하는 그 비율이 넘어설 때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11이고요. 2가 됩니다. 2 이렇게 2번. 그죠? 뭐를 넘어설 때
이용 가능성,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초과해서 넘어설 때 소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뭐 하기 시작한다? 리빌딩, 드러내기 시작한다. 보여주기 시작한다. 뭘 보여줘요? 의도치 않은 어떤 counter effect, 역효과, 그죠? 그 역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known as rebound effect. rebound effect, 반동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마지막인가요, 혹시? 그래서 반동 효과는 막아요. 뭐를요? 감소를 막아요. 뭘 감소를 막을까요? 전체적인 자원 사용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죠. 왜? 기술이 발달했으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건 자원을 덜 쓴다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는 반동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 반동효과 속에서는 이 감소시키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 돼요. 네가 뭔가를 할 때 하루 종일 시간이 들어가요. 하루 종일. 하루라는 시간이 들어가. 무언가를 할 때, A라는 일을 할 때. A라는 일을 할 때. 괜찮아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가 하루를 투자해야지 A라는 일이 완성이 되는데 기술의 발전 때문에 1시간이면은 A라는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맞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 하루에서 남은 시간 있죠? 이 시간이 네가한테 생겼잖아요. 이거를 또 뭐 한다는데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시켰는데 또 이걸 써버린다는 거야. 뭔가를 산다거나 지금 네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썼겠지만 이걸 소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막 소비를 계속 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기술 발달은 이렇게 하루를 쓸 걸 1시간으로 줄이는 거잖아.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거잖아. 근데 반동 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감소를 못하게 막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휘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얘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확인을 하거나. 뭐 함으로써 바꾼다는 거예요. 변환시킨다. 효율성 향상을 어떻게 향상시켰어요? 기술의 발달로 향상시켰어요. 예전엔 내연기관이 안 좋아가지고 자동차 속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A에서 B 지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내비도 없고 다. 그렇죠. 가는데 자원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어요. 내비가 발달하고 차가 좋아졌어. 시간도 단축되고 연료도 적겠어. 근데 그만큼 남은 시간도 생기죠. 그때 또 차를 타고 어디는 거 또 가는 거야. 시간 남으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또 소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쨌든 그래서 효율성 향상을 뭐로? 변환한다. 추가적인 소비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자, 여기에 이 바위에서부터 여기 이제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죠, 이 말이. 그리고 여기서 뾰족가루를 닫아버리고 막고 하고 ultimate reach2가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형식인데 2번 얘가 1번 이렇게 보면 되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서 offset 요것도 별표 상쇄시키다는 뜻입니다. 뭐를 상쇄시켜요? 제일 처음에 그 효율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반동효과라고 부른다. 결국에 이 효율성을 상쇄시킵니다. 효율성을 상쇄. 커뮤니케이션 스칼러는 뭐야? 커뮤니케이션 스칼러 의사소통 학자야? 의사소통 학자? 의사소통도 학자가 있어야지. 언어학자니까. 그쵸? 그죠?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인스타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통 플랫폼들은 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학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괜찮나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누구? 조사자, 연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뭔가를 알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겠죠. 대절이란 걸 알았대요. 어젠다라고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의제 뭐 하세요 지금? 뭐 묻어서. 네, 어젠다라고 하는 거. 어젠다 의제는 의제예요. 의제. 의제는 뭐예요? 의제. 의제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화 주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안건의 주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쉽게 그냥 주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의제라는 말이 어렵다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뭐 활동하시면서 뭐 회의 같은 거 많이 해서 이번 의제는 하면은 이번 주제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defined니까 PP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규정된 의제. 안건. 누구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뉴스 프로페셔널, 뉴스 전문가에 의해서. 이 잘 보시면은 선생님들 잘 봐봐요. 잘 보시면은 주어가 어젠다잖아요, 그죠? 이게 단수예요. 주어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has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수일치는 뭐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counterpart. 이것도 약간 비례하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례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에서의 비례하는 것? 청중들, 즉 그 뉴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 청중들은, 시청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attend to their media. 그 미디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attend는 원래 참석하다입니다. 그건 타동사고요. 이렇게 attend to가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에 주목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어딘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삼형식으로 봐버립니다. 그냥 그들의 매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요. 뉴스 같은 걸 봐요. 그러면 거기 앵커나 거기서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패널들이 전문가죠. 뉴스 전문가. 사실은 그렇죠. 집중. 여러분 뉴스는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자, 이번 의제는 지금 이러한 일입니다라고 의제를 내요. 그러면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뉴스라고 말하면 어렵다면
페이스북에 조회수 많고 추천수 많은 어떤 영상이 떠돌아요. 그러면 그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기가 생기겠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사람들이 요구를 받는데요. 즉 질문을 받는데요. 뭐에 관해서요? 그들 개인의 어떤 순위에 관해서요. 순위, 랭킹. 뭐의 순위? 중요도의 순위. 뭐의 중요도? 뉴스 기사의, 그날의. 자, 오늘의 뉴스 기사의 중요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순위를 매겨주시죠. 라고 뭐 한다고요?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발견된다. 이거 끝.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부터 진저어죠? 대절이 발견되어져 왔대요. 즉 대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종종 뭘 반영한다? 정도를 반영합니다. prominence는 중요도예요. 중요도의 정도, importance 대신했었죠. 그 똑같은 이야기에 주어진 중요도예요. 어디에서? 뉴스나 방송에서. 뭔 소리야 이게? 즉 오늘 뉴스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뉴스 앵커나 뉴스 전문가가 자, 이번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 청중들도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세상 당연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뭐 체크 안 한 거 있나요? 뭘 한 건 안 했군요. 이거.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고요. Put in this way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는다. 간단히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다 이해했는데. 이 말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뭐 이런 단순한 문제잖아요. 자, 목적어. 어떠한 기사거리가, 이야기가 중요하대요. 중요합니다. 뭐라면 그 기사가, 그 기사에 이 말이죠.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형식에서 사명식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두 개 프라임 걸겠습니다. 즉, 그 기사가 뭔가를 받는데요. 뭐를요? 어떤 지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위요? 중요성의 지위. 그냥 중요성을 띠다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근데 그 중요성은 누가 주는데요? By the press. 즉,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언론이 이 기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혹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뭔가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독자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의제구나. 아젠다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이트먼트 언급은요. 거의 이러한 이야기, 이때까지 한 이야기. 아마도 뭐인 것처럼 보일까요? 거의 놀랍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hardly는 부정어구니까. 그렇죠? 거의 뭐하지 않다. 거의 놀랍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당연한 말이다. 이 말이죠. 지도 알아요. 이게 당연한 말인 거. But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거는 맞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속일 수 있잖아요. 언론이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정치인들, 물론 뭐 정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 연예인 사건 사고를 언론에 터뜨리잖아.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집중을 싹 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연예인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집중이 확 되잖아요. 거길로. 뭐 아이돌이라든가 누구라든가. 그렇죠? 사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어떤 큰 현안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낭설이지만 몇 개는 뭐 근거가 있고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is that 대디아입니다. 대디아가 뭐냐? 이렇게 되겠죠.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즉 아젠다 자체를 설정하는 사람들 언론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가진다 뭐를요? 인플루언스니까 영향을 미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대중들에게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중들의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인식? 이런 인식.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뭘 포함해서?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나 경제나 법이나 government는 정부죠.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행정상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통역을 여기 닫을게요. 그러면 대가로 요거 닫아야 되겠죠. 그죠? 됐나요? 끝났죠? 연결은 항상 체크해줘야 됩니다. 즉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 언론의 기능은 주어는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언론의 기능은 어떻다는 거예요? 뭐 이상이다. 이거는 끝에는 쓸데없는 말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뭐 이상이다. 흥미로운 관계 이상이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그 중요도가 청중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치는 그 상응하는 관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uncovered니까 요거 그냥 covered 하면 안 돼요. uncovered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문제 뭐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 연구자들이 밝혀낸 이거 이렇네. 언론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는 뉴스 보는 사람들도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 되게 흥미롭네. 그 관계 이상이라고요. 왜?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전체를 선동할 수 있잖아.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의 뭐 이상이다. more than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하고 동가로 그냥 닫고. 그래서 그걸 뒤에 설명해 주네요. 즉 의제를 설정하는 그 기능은 엄청난 profound,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방향성에. 어떤 방향성? 그 나라가 취하는 방향성이에요. 목적 없죠? 그죠? 당연히 없어야죠. 여기 있었을 테니까. 그죠? 데리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을 뭐 할 때? developing, 입안할 때, 진행시킬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취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니, 국가가 그렇게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곧 국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민을 우매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거는 따로 요약이 없는데, 쌤 요약을 한번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뒤에 보면은 요지라서 내용도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언론 의제 설정의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의제 설정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요거 밑줄 딱 쳐놓고, 요거 자체가 주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